이 분위기 속에서 가장 타격받는 곳은 당연히 IPO 준비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반년 넘게 기다리는 사례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계열 CMDL, 다산 네트워크스 자회사 DTS, 덕산 하이메탈 자회사 덕산 랩코어스 모두 지난해 예심을 청구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복 상장 이슈 대기조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한국거래소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좀 묘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건데요? 거래소는 방향은 내놨는데 정작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디테일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회사 주주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주주 환원은 뭘 해야 인정되는 건지, IPO 준비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오픈북 시험인데 답안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일부 기업들은 거래소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중복상장 제도 개편이 시장을 멈춰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초조해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자본시장부 정동진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공개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회사도 상장돼 있는데 자회사까지 또 상장하는 거 이제 쉽게 안 된다. 대신 예외는 두겠다고 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3가지입니다.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 말은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통과인데를 궁금해했습니다. 거래소는 아직 답을 안 줬습니다. 오히려 종속회사의 성장성, 자본시장 발전 기여도 같은 정성평가 항목까지 추가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채점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IPO 준비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장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은 주주환원입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회사 상장해서 모회사 주주 피해볼 수 있으니까 공모주 우선 배정도 하고 주주환원도 좀 하세요. 듣기엔 좋은데 현실에서는 바로 막힙니다. 왜냐? 현행 법규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주 우선 배정, 많이들 모회사 주주들한테 자회사 IPO 물량 좀 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그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신주인수권은 그 회사 주주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근데 자회사 IPO에서는 신주를 발행하는 주체가 자회사죠. 모회사 일반 주주는 자회사 주주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자동 우선 배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IPO 특례는 우리 사주 조합 정도만 인정하고 있고 회사 주주 특별 배정 같은 건 규정이 없습니다. 인수 업무 규정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 사주, 일반 청약자, 기관 투자자, 끝. 모회사 주주, 카테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거래소는 주주 보호해라고 하는데 시장은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데요. 상태인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가장 타격받는 곳은 당연히 IPO 준비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반년 넘게 기다리는 사례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계열 CMDL, 다산 네트워크스 자회사 DTS, 덕산 하이메탈 자회사 덕산 랩코어스 모두 지난해 예심을 청구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복 상장 이슈 대기조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예심 청구도 못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HD 현대로보틱스는 주간사단까지 꾸렸는데 예심 시점을 못 잡고 있고요. SK 에코플랜트는 상장 일정이 계속 밀리는 가운데 최근 SK가 4천억 원 들여 FI 지분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복 상장 리스크 관리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IPO 시장 분위기는 이겁니다. 일단 멈춰. 거래소 최종 답안 나온 다음 움직이자. 이 와중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덕산 랩코어스입니다. 정확히는 모회사인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오는 29일 임시주총을 열고 자회사 상장 안건을 특별 결의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자회사 상장 전에 모회사 일반 주주 동의 받아보겠다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 청약 예정 물량의 20% 수준인 15만 주를 일반 주주에게 현물 배당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나름 주주 보호 열심히 해볼게요인 건데요. 근데 문제는 거래소 공식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거래소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시장에선 지금 이걸 두고 선제 대응이라고도 하고 눈치 게임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거래소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건 아닙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정량 기준을 딱 정해버리면 기업들이 그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주 동의 절차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는 소액주주표가 실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70% 들고 있으면 특별 결의도 사실상 대주주 의사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MOM, 마이너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쉽게 말해 대주주 빼고 소액주주끼리만 따로 찬반 묻자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 번만 동의 받으면 되냐? IPO 단계마다 계속 동의 받아야 하냐? 여전히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중복상장 제도 개편은 이런 상태입니다. 칼은 뽑았는데 어디까지 벨지는 아직 안 정했다. 시장에서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IPO 시장 전체가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인데요. 기업들은 눈치 보며 기다리고 있고 일부는 거래소보다 먼저 실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거래소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인가. 그 답이 나와야 지금 멈춰선 IPO 시계 역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벨도 향후 거래소와 시장의 움직임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진이었습니다.